지난 설레음 친환송을 맡은 이비단몰의 시인 겸 시낭송가입니다. 저는 꽃마실 가는 길에 시집을 낸 시인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잘 계신 거죠? 행복하신가요? 어떻게 행복 많이 짓고 계신가요? 네, 그런데요 여러분, 실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행복도 가만히 보면 충전을 해야 돼요. 우리가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디 가요? 주유소에 가서 자동차 기름을 충전하잖아요. 그리고 또 휴대폰에 떨어지면 휴대폰도 얼른 충전을 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시 사용할 수 있고 자동차도 싱싱 달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행복도 우리가 오래 사용하고 쓰다 보면 사용량이 줄어들어서 뭔가 자꾸 안 행복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는 자꾸 우리가 코로나 블루, 그리고 너무 덥고 짜증나는 생활에 걸려서 정말 많이 안 행복하다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행복을 어떻게 충전해야 돼요? 행복을 어떻게 충전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옆집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옆집은 다 행복한 것 같죠? 그래서 옆집을 바라볼 수 있는데 옆집을 바라보면 안 행복해요. 그럼 어디를 바라볼까요? 네, 우리가 사소하게 펼쳐져 있는 우리 주변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가 뚜벅뚜벅 조금씩 걸어가다 보면 작은 들꽃도 만나게 되고요. 그쵸? 예, 우리가 이름 모를 들꽃을 만나면서 얘네들 이렇게 좁은 틈에서 꽃이 피어 있구나, 이것도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언뜻 바람에 가을이 묻어 있어요. 그쵸? 그렇게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묻어 있는 것도 느낄 수 있어요. 요것도 우리 행복을 충전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준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뭐 좋아하세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것에 집중을 해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나는 시 읽는 것 좋아한다. 아니면 어떤 분은 나는 그림 그리는 것 좋아한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런 것도 좋아하시더라고요. 자기 아이들이 가지고 놀던 어린 시절의 인형들, 그 인형들을 모았다가 그 인형들을 가지고 노르신대요. 그러면서 눈이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붙이고, 또 어디 이렇게 팔이 떨어져 있는 것을 다시 꿰매고, 이러면서 어린 시절 자기 자녀들이 이 인형을 가지고 놀면서 행복했던 것을 본인이 다시 느끼기 시작한대요. 그러면서 다시 행복을 충전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행복은요, 너무 큰 것에 맞추면 행복하지 않다 그래요. 노래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휴대폰 충전은 잘하면서 왜 우리 행복의 충전을 잘못하나. 예, 요즘에 꼬마 트로트 가수 정동원이라는 가수가 부르는 여백이라는 노래에 그 가사가 잠깐 나와 있어요. 여백. 우리 마음에 이렇게 여백을 두는 일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가져온 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온 시,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때, 아니면 우리 마음이 나른할 때, 아니면 우리 마음이 좀 피곤해졌을 때 어디에 몰두하면 참 좋을 것 같죠? 뭐에 몰두하면 좋을까요? 네, 허영자 시인은 자기 마음이 힘들어질 때 술을 넣는답니다. 여러분, 수 놓아보셨어요? 수 놓을 때 한 땀 한 땀 색시를
아기를 깨워서 술을 놓을 때 새도 놓고 꽃도 놓고 구름도 놓고 했을 때 행복했던 기억 나시나요? 허영자 시인이 그런 마음으로 술을 놓는답니다. 그래서 행복해진답니다. 그래서 오늘은 허영자 시인의 시를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 허영자 시인의 시를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행복을 충전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허영자 시인의 시를 읽어드릴게요. 자수 허영자.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술을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실 따라서 가면 가슴 속 아우성은 절로 가라앉고 처음 보는 숲을 정갈한 자갈돌에 강변에 이른다. 남양 햇볕 속에 술을 놓고 앉으면 세상 번뇌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낼 듯 먼 극락정토 가는 길도 보일상 싶다. 네, 이 시입니다. 허영자 시인은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술을 놓는다고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저는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에 술을 놓았던 것 같고요. 또 아주 어렸을 때 보면 어머니가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 옷을 지으시면서 옷고름 사이나 아니면 이제 벽갯잎에 술을 놓는 걸 본 적이 있어요. 그러면 아주 오랜 시간 어머니가 단아하게 앉으셔서 그 수 놓아가는 그런 그 시간들을 보았고요. 예전에는 시집을 가려고 하면 그 이불깃이나 아니면 베갯잎에 본인들이 스스로 술을 놓아가지고 결혼을 했다고 하죠. 그리고 예전에 보면 횟대보라고 해서 이렇게 옷을 걸어놓고 그 덮는 횟대보에도 본인들이 직접 술을 놓아가지고 이렇게 갔어요.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흘러서 가정 시간에 동그란 수틀을 가지고 이제 술을 놓았죠. 꽃이나 새들, 구름, 숲을 이런 것들을 술을 놓으면서 정말 마음을 정갈하게 다듬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요즘에는 그런 모든 수들을 공장에서 찍어내게 되었죠. 우리 손을 거치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정서도 흩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손으로 한 땀 한 땀 이렇게 술을 놓을 때 어딘가에 몰입할 때 어지러운 마음이 정갈하게 가라앉는다는 거, 정말 그 허영자 시인의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시를 읽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읽는 것도 우리 마음에 술을 놓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이제 신앙송 강의를 하면서 늘 그런 말을 합니다. 시를 낭송하는 일은 시에 꽃무늬를 그리는 일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그냥 시인들이 시를 써놓으면 우리 같은 시 낭송가들이 어떻게 하면 이 시를 아름답게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시인의 감성을 제대로 표현할까? 어떻게 하면 그 시를 정말 제대로 표현해서 이 시를 세상에 알릴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래서 시에 술을 놓듯이 한 땀 한 땀 꽃무늬를 넣어가는 것이 시 낭송가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는 여러분들, 혹시 시 낭송가 여러분들이 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인들이 시를 써놓은 것을 그
그곳에다 여러분들이 어떤 무늬를 넣느냐에 따라서 그 시가 훨씬 더 빛나니까요. 작곡가들이 작곡을 해놓으면 가수들이 훌륭하게 노래를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네, 정말 이 시가 행복도 그렇게 충전하게 되는 거지만 정말 그렇게 허영자 시인의 술을 놓다처럼 술을 놓는 일처럼 꽃무늬를 그리는 일이랍니다. 허영자 시인의 자수, 정말 멋진 시죠? 그러면 허영자 시인은 어떤 시인인가 잠깐 알아가야 되겠죠. 네, 허영자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자수를 또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허영자 시인은 연세가 참 많으세요. 그리고 허영자 시인 참 예쁘시죠? 여러분들이 한번 허영자 시인이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굉장히 단아하고 아름답게 생기셨어요. 허영자 시인은 1938년생이세요. 여든이 넘으셨네요. 그렇죠? 경남 함안생이세요. 1962년 박목월 시인의 추천으로 현대문학으로 시인으로 등단을 하셨습니다. 아, 정말 숙명여대와 인하대학교 대학원을 나오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 허영자 시인은 여성문학사에 빛나는 시인이십니다. 여성의 마음을 자수 놓듯이 정말 꼼꼼하게 시를 쓰신 분이에요. 1973년엔 우리 시문학 사상에 최초의 여성 동인문학회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 당시는 실은 여성들이 시를 쓰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여성들이 시 쓰기가 어려운 시대였는데 여성 동인회 청미회를 조직하셨어요. 대단하죠. 여성들이 밖에서 시를 쓸 수 있게 여성 시인들을 밖으로 끌어내셨어요. 그런 역할을 하셨고요. 그리고 시집엔 가슴엔 듯 눈엔 듯 어여쁨이야 어찌 꽃뿐이랴 목마름으로써 같은 아주 그런 예쁜 제목을 단 시집들도 펴내셨고요. 산문집도 내셨어요. 한 송이 꽃도 당신 뜻으로. 그리고 이론서도 내셨어요. 이론서는 한국 여성시의 이해와 감상. 그래서 여성시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본인도 여성에 대한 관심이 많으셨고 다른 분들이 쓴 여성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많으셨어요. 한국 시인협회장 상을 받으셨고요. 월탄 문학상도 받으셨고 현운문학상, 민족문학상, 독립, 모걸 문학상을 타신 우리나라의 여성 문학인으로서는 대들보 역할을 아직까지 하고 계신 시인입니다. 2008년도에는 굉장히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산 생활 속에서 느낀 마음을 담은 시집 은혜의 무게만큼 이런 시집을 내셔서 모걸 문학상도 수상하신 우리 정말 저 같은 여자 시인에게 우리들에게는 정말 바라다 보기 너무나 아까운 별 같은 시인이십니다. 이분이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무엇을 하실까? 이분도 마음이 어지러울 때가 있으시잖아요. 마음이 어지러울 때는 술을 놓으신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시면서 자수라는 시를 쓰셨죠. 그래서 자수라는 시를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도 자수라는 시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 마음이 어지러우실 때 자수,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번 몰두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정갈하게 가라앉을 거예요. 자수, 허영자. 마음이 어지러운 날은
술을 놓는다. 금실, 은실, 청홍실 따라서 가면 가슴 속 아우성은 절로 가라앉고 처음 보는 숲을 정갈한 자갈돌에 강변에 이른다. 남양 햇볕 속에 술을 놓고 앉으면 세상 번뇌 무궁한 사랑의 슬픔을 참아낼 듯 먼 극락정토 가는 길도 보일상 싶다. 어떠셨어요? 여러분, 오늘 행복 충전하는 법 알려드렸죠?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듯 우리 조금 금이 내려간 행복을 충전해 보자고요. 사랑한다는 말도 해보고 작은 들꽃도 바라보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소중하게 여기면 아마 오늘 행복 게이지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코로나가 빨리 물러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빨리 만나서 웃으면서 같이 수업할 수 있는 날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보고 싶어요.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이 비단모래였습니다. 고맙습니다.